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경인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수는 천간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가 되는 것이고, 이 계수는 음수가 됩니다.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면, 음수인 계수는 작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같은 것, 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이슬, 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옹달샘 같은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임수의 특징은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신왕하면 무토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충하지만은 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어디 있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기 때문에 계수는 예를 들어서 해월 자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기토라고 하는 토를 쓰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수가 토를 보게 되면 탁수가 되거나 오히려 큰 물이 매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물이 계수가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시사철 추나춘동 인성인 금이 있어서 계수가 마르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생해 주는 것이 계수일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죠.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물론 봄에 해당이 되죠. 초춘에 해당이 됩니다. 인월, 묘월, 진월이 봄에 해당이 되면서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든가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춘, 봄이지만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이 축월이었고요. 축월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엄동설한의 한기가 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따뜻해지지는 못하죠. 아직은 산이라든가 계곡 같은데 얼음이라든가 눈이 녹지 않은 눈도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춘인 인월에는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목이 임간지에 해당이 되는 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인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은 인월에 임간지, 묘월이면은 제왕지의 진월의 쇠지가 되는데, 인묘진월의 수는 인월이면 병지, 묘월이면 사지, 그 다음에 진월이면 묘지가 돼서 수는 약하다. 그래서 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 목이 왕에서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수인 계수가 월지에서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관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수목 진상관격이라고 해서 진자를 여기다 붙이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한 상관격을 수목 진상관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수목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수가 왕하고 목이 약한 경우를 가자를 붙여서 수목 가상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이 있다, 이 정도. 그래서 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다수 축이 된다라고 하죠. 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목이 물을 갖다
뺏어가기 때문에 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 또는 비경겁제의 조력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인성은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고 비경겁제는 나를 방신해 주는데,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방신하는 비경겁제보다는 나를 생해 주는 인성을 얻는 것이 더욱더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인성,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만약에 인성인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 하게 되죠. 금생수. 그래서 경금이 개수를 이렇게 생해주지만 또 한 가지 경금은 뭘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으면 일신이익의 이로움,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비경겁제인 수를 얻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개수가 약할 때 비경겁제가 있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수는 다시 비경겁제는 복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인 경우에는 상관격, 가상관격이 아니라 진상관격인 경우에는 인성을 얻어서 뭐 하면 좋다? 상관 패인하면 좋겠다.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할 때, 상관이 왕할 때 인성을 옆에다 찬다는 얘기죠. 상관이 왕하면 인성을 얻어야 된다. 인성을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인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토,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불용, 왜냐 격이라든가 용신을 중할 때 쓰지 않고, 병화가 만약에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병화를 가지고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음수,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데, 일간이 약하면은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다신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기가 많아서 설기태가에다가 재다신약까지 더해 놓은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정제격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간이 튼튼해져야지만 저 재성과 상관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병화도 투출되어 있는데 본기인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하죠. 상관격, 상관생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상관생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튼튼해야 상관생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약하면 설기태가에다가 재다신약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월간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제격은 맞지만은 일간이 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이 왕에서 설기 당하죠. 재성이 왕하면 목화가 왕하게 되면은 개수는 또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죠. 연지의 인목을 얻었습니다. 상관이 더 왕해졌죠. 더 큰 문제, 일지에서 묘목을 또 얻었습니다. 계묘 일주. 자,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 극신약한 데다가 식상 굉장히 많고요. 그 식상을 생기는 병화가 튼튼하다 보니 목에 의해서 설기당하고 병화에 의해서 마르게 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볼 수가 없다. 월간에 경금 정인을 얻었지만은 경금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데다가 인해생을 받는 뿌리를 둔 병화가 경금을 극해버리니 이것도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기에 앞서 3주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은, 자, 일간은 개수, 우로수,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인월, 상관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인데, 인월은 목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수목진상관격이라고 했고요. 수목진상관격은 인성을 얻어서 상관 패인해야 된다. 인성을 얻으면 일간을 생해줄 뿐만 아니라 목을 절제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격을 논할 때 이제 상관격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격으로 볼 수가 있죠. 정제격. 근데 예를 들어서 생시가 갑인시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수목진상관격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지에서 다시 목을 얻었고요. 일지에서 다시 묘목을 얻었습니다. 이거 식상이 거의 뭐 일간 개수를 거의 쪼그라뜨릴 정도로 굉장히 왕한 데다가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은 개수가 약한데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날이 따뜻해 버리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개수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인성인 경금을 얻긴 얻었지만은 이 경금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는 데다가 병화가 파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금이 개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할 수 있는 공력이 크다 작다 거의 이 정도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개수 일간 자체가 존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급제가 있어서 일간 개수를 도와줘야 되고요. 만약에 인비의 조력이 없다,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설기태가 제다 신약이니까 개수가 극신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자시 되게 되면 일단 녹이죠.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임수가 이제 자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의 조력도 얻을 수 있죠. 이 임수가 좀 체력이 더 컸으면 병화를 어느 정도 절제시켜주면 경금이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 금이 있어서 수는 일간을 도와주긴 하지만 다시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임자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금과 같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자시 오늘 중에서는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장점은 이제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축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고 해자축 북방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없다, 뿌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미약하다. 겁재인 비견인 개수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한데, 임자시에 비하면 수의 공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죠. 그래도 뭐 갑인을며 뭐 병진정사 무옥김이 임술시에 비하면 개축시는 좀 양반입니다만은 임재시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른 생시보다 낫다라고 한 점. 갑인시는 일간 개수가 확정이 됐죠. 시가 완전히 정해졌으니까 일간 개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경금도 뿌리가 없죠. 이건 뭐 종도 안 됩니다.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경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목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으로 종할 수 있습니다. 기명 격이 될 수 있다. 격 나쁘지 않습니다. 병화도 있고 목으로 종할 때는 화가 한 점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지만은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파격입니다. 그렇죠? 좋게 볼 수 없겠다. 을묘시 이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갑인시나 을묘시나,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만약에 경금이 없고 갑인시 또는 을묘시가 돼서 기명종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갑인시가 됐을 때 종합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을묘시가 됐을 때 종합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원신이 투출할 때 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을묘시보다는 갑인시가 됐을 때 종합격이 되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금이 없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는 아까 개축시 와 마찬가지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진토, 개수가 여기 간신히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수의 고지가 되겠죠. 그래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운이 금순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기축대오는 어차피 축중 개수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병술대오는 수기가 너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을류대운 때는 요거 묘유충이 됩니다. 안 좋겠죠. 이거 을류대운 묘유충. 그 다음에 갑신대운 인신충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운인데도 안 좋아요. 개미 이모 신사대운 좋게 볼 수가 없겠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 자체가 안 보입니다. 정사부,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무오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개수가 왕토로 보게 되면 땅에 매몰이 되는 것이고, 매몰. 근데 이제 기미시 같은 경우 왕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간 개수가 뿌리가 없으면 역시나 이거는 탁수를 넘어서 땅에 완전히 파묻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중에서 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역시나 경신시가 될 겁니다. 경신은 금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금이나 여기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당연히 금은 수를 생할 수 있죠. 개수는 여신의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뿔이 있는 경금은 목을 또 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자시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신이익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경신시가 오히려 임자시보다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쇠신 중왕 왕자발이라고 했습니다. 쇠신 왕신을 충하게 되면 왕신이 승지를 낸다. 왕자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신 중앙 왕자발. 원래는 금이 목을 극해야 되는데 금이 아무리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면 목왕 금결이 된다라고 하죠. 이거는 충대무로 인해서 목도 상처를 어느 정도 받겠지만 오히려 금이 다 망가집니다. 이거 예를 들면 나름들이 큰 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를 갖다가 큰 도끼라든가 큰 톱이라든가 전개톱 같은 것이 있으면 능히 그걸 벨 수 있겠지만은 식칼이라든가 조각도 같은 걸로 이렇게 벨라고 하면 조각도가 다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목왕금결 쇠신충왕 왕자발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술시에 당연히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에 뿌리가 없으니 좋을 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개해묘시가 아니라 개해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묘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수에 간신히 뿌리는 들 수 있습니다만은 해묘합하게 되면 역시나 목이 다시 왕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이 됐을 때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그래서 비견겁제를 이렇게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욱 좋다 이렇게 마무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